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채점하다가 뜻밖의 20년 전 시험지를 발견했다. 그 시험지를 처음 채점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기이하게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두 번째로 채점한 선생님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미쳐버려 급히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학교는 불안에 휩싸였고 모두 그 시험지가 불길하다고 말했다. 누구든 만지면 죽는다고. 그런데 세 번째로 채점할 선생님이 바로 나였다. 나는 책상 위에 누렇게 변한 시험지를 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시험지는 누렇게 바래고 필체도 오래된 것이어서 전혀 올해 모의고사 시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갑자기 모의고사 시험지 사이에 끼어 밀봉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장난친 게 아닐까 추측했다. 일부러 낡은 시험지를 넣어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고 모든 절차가 엄격하게 수능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대 허점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왜 나타난 걸까? 존재해서는 안 될 이런 시험지가. 구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런 말을 듣자 설마 귀신인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얼마 전 기숙사에서 목을 맨 이 선생님은 하긴 평소 목숨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어서 자살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미쳐버린 조 선생님도 평소에는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미쳐버린 것도 매우 기이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쩌면 그 두 선생님의 사고는 그저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우연이 아니야. 옆에 있던 류 선생님이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이 시험지는 20년 전의 것이야. 그 수험생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류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했고 평소에는 과묵했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입을 열어 경고하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류 선생님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추궁해도 류 선생님은 그저 미친 듯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돌아왔어. 모두 죽게 될 거야. 수업종이 갑자기 울리자 선생님들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서둘러 류 선생님을 따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가 누구예요? 모두 죽게 될 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묻지 마. 그리고 그 시험지도 만지지 말고 20년 전 일은 절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마. 그의 말은 내 마음속 의혹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잠시 망설이던 류 선생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젯밤에 조 선생님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어. 나는 당시 당직이던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녀 말로는 조 선생님이 밤에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러고는 펜을 꺼내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내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류 선생님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한 채 음산하게 입을 열었다. 그 시험지를 본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시험지를 만졌어요. 저도 죽게 되는 건가요? 그 시험지의 수험생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죠? 류 선생님은 의미심장하게 나를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수험생은 당시에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원혼이 떠나지 못하는 거야. 류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그 수험생의 이름은 천희안이야. 천희안은 용모가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 그녀의 성적은 전교 3등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가난했지. 성적은 우수했지만 반에서는 항상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 무리는 항상 그녀의 숙제 노트를 찍고 책상 서랍에 쓰레기를 버렸지. 심지어 옷을 잡아당기기까지 하지만 했어. 주동자는 교장의 딸이었어. 누가 감히 이사장의 딸에게 맞서겠나? 학생들도 감히 그러지 못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천희안은 강인한 소녀였어. 그녀는 항상 노력으로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수능 전날 밤 그녀는 불량 학생들에게 숲으로 끌려가 다음 날 천희안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심하게 구타당했어. 시험은 이미 끝나 있었지.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그 학생은 결국 명문대 합격선을 넘어서 명문대학에 말이야 입학할 수 있었어.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순교감이 어느새 내 곁에 나타났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시험지가 나왔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최근 며칠간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나는 순교감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죽어서도 원한이 깊군. 살아있을 때도 짜증나게 하더니 죽어서 무슨 수작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 순교감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했다. 내 책상 위에는 20년 전에 그 시험지가 펼쳐져 있었다. 순교감을 보자 옆에 있던 지 주임이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이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필체도 오래됐습니다. 확실히 올해 시험지가 아닙니다. 몰래 대사를 모셔와서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난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아. 자네는 밖에서 입단속이나 잘하게 학생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말고 그는 그 시험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누런 시험지는 순교감에 의해 무참히 찢어졌다. 지주임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 시험지를 만졌던 류 선생님과 조 선생님은 모두 죽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순교감은 그 시험지를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난 죽은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이까지 폐지 한 장이 무서울까?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오만하게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다. 이 일을 감히 받게 한 글자라도 누설하는 자는 바로 해고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교 상공에는 온통 누런 시험지가 흩날렸다. 오래된 필기, 누렇게 바랜 연대감.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공중에 흩날리는 시험지 위에는 누군가 빨간 펜으로 빽빽하게 원통할 원, 자를 써놓았다. 순교감은 노발대발하며 경비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평소에 돈만 받아 처먹고 일은 안 하지. 그렇지. 이 폐지들은 어떻게 나타난 거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오늘 경비부 전원 해고야. 뒤에서 누군가 순교감에 대해 물었다. 교감이라지만 사람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두렵지도 않나? 뭘 두려워하겠어? 배경이 빵빵한데. 갑자기 나는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20년 전 순교감도 이 고등학교에 다녔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마침 이 학교의 이사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류 선생님을 쳐다보았는데 그는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순교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내 추측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20년 전 천위안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순교감이라는 것을. 하늘에 흩날리는 시험지는 순식간에 학생들의 화제가 되었다.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서 20년 전에 한 우등생이 시험에 결시했대. 결국 그는 비관에서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어. 며칠 전에 사방에 흩뿌려진 시험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당시 시험지래. 하지만 선생님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고 모두 짙은 공포에 휩싸였다. 갑자기 한 선생님이 떨면서 물었다. 20년 전 그 수험생이 결시 때문에 자살했다면 여러분 설마 수능을 계속 보러 돌아온 건 아니겠죠? 이 말이 나오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들이켰다. 지주임이 서둘러 장 선생님의 말을 끊었다. 장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수능을 봅니까? 그런 소문을 학생들에게 퍼뜨리지 마세요. 이 말은 소름 끼쳤지만 사실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여 년 전에 죽은 그 수험생이 나중에 정말로 돌아올 줄은. 수능이 3일 남은 시점 학교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교실 중앙 좌석에 갑자기 누렇게 바랜 낡은 책가방이 나타났다. 류 선생님은 그 책가방을 한눈에 알아보고 순간 온몸을 떨었다. 저건 천위안의 책가방이야. 그 애가 정말 돌아왔어. 정말로 수능을 보러 돌아왔다고.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바로 발칵 뒤집혔다. 순교감은 화를 내며 우리를 밀쳐내고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 낡은 책가방 앞으로 바로 달려갔다. 난 죽은 지 20년도 넘은 사람이 나와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 말하며 그는 의자 위에 책가방을 발로 차버렸다. 책가방은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책가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안에서 수능 수험표 한 장이 드러났다. 수험표에 적힌 이름은 바로 천위안이었다. 순간 현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순교감은 수험표에 있는 천위안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았다. 주변 학생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도망치면서 소리쳤다. 귀신이다. 학교에 귀신이 나타났다. 이 사건이 점점 더 기이하게 퍼지자 소문을 들은 언론 기자들이 여러분께서 20년 전 벌떼처럼 몰려와 학교 전체를 에워쌌다. 순교감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천위안이라는 학생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을 압니다. 마침 저도 당시에 그녀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반에서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위안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반에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위안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친구 어머니의 수술비를 훔쳤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 소동은 경쟁 상대가 꾸민 짓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 자원을 뺏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류 선생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목청껏 외쳤다. 순교감,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그녀가 살아있을 때 당신은 그녀를 괴롭혔고 이제 그녀가 죽으니 그녀를 모함하는군. 한밤중에 꿈에서 그녀가 당신을 찾아올까 두렵지도 않나. 순교감은 가슴을 치며 외쳤다. 올바르고 단정하오. 설령 그녀가 나를 찾아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소. 경비원, 이 미친 사람을 끌어내시오. 그 후 순교감은 몇 마디 말로 학교의 최근 기이한 일들을 경쟁 상대의 소행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척하며 금세 여론을 뒤집었다. 학교에 귀신이 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순교감은 심지어 학교에 자발적으로 머물며 교직원 기숙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순 선생님 기숙사 창밖에서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계속 나타났다. 그 후 학교 전체에 방송실에서 나오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앳된 여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 교감 선생님, 저 돌아왔어요. 왜 저를 괴롭혔어요? 왜 제가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왜 저를 죽게 만들었어요? 원래 침착하던 순 교감은 혼비백산하여 미친 듯이 기숙사를 뛰쳐나왔지만 계단에서 넘어져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많은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평소 북적이던 학교는 이제 황량 정말 귀신의 집처럼 보였다. 순 교감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신경질적으로 교직원 기숙사에 틀어박혀 나를 찾지 마, 나를 찾지 마 이에 대해 류 선생님은 차갑게 바라보며 마치 이런 결말을 이미 예상한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순 교감의 교직원 기숙사로 향했다. 방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옆에 서 있던 몇 명의 경찰에게 놀라서 소리쳤다. 어째서 류 선생님이 아니지? 당신이었어? 알고 보니 그가 이전에 겁에 질렸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 순 교감은 경찰에 신고하고 기숙사의 제후를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 또한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를 크게 벌여 경찰이 총출동하게 만들고 사회적 여론으로까지 번지게 해야 천희안의 20년 전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 테니까. 서늘한 신문실에서 나는 경찰에게 천천히 말했다. 제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문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순 교감이 신문 내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다. 거대한 여론의 압력 속에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생중계 신문을 진행했다. 순 교감은 나를 비웃으며 분수를 모른다고 했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감히 생중계를 하겠다고? 손가락질에 파묻혀 죽을까 두렵지도 않나? 듣고 나서 나는 차분하게 정정했다. 저는 그들은 사람을 모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시신을 부검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잊으셨나요? 그 후 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인간성이 뒤틀린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년 전 천희안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이 가난했지만 선한 사람의 후원을 받아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천희안은 공부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오후 천희안은 전교 1등을 하자마자 자신의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에게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이 선생님은 천희안이 노력하고 예쁘다며 칭찬하며 앞으로 장래가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 선생님은 태도를 바꿔 수능 때 순징의 부정행위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천희안은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또 다른 조 선생님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조 선생님은 천희안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천희안은 이 사실을 알릴 수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공부하며 수능이 빨리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학교를 떠나 이 악마들을 떠나기를. 여기까지 듣자 순 교감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순전히 모함이야. 일이 20년도 더 지났는데 당신이 아무렇게나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나? 증거는 있나? 증거는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경찰은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순 교감은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머리에 문제가 있고 미쳤어.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전 그 수험생 천희안의 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천희안입니다. 저는 그녀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러왔습니다. 순 교감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불가능해. 천희안은 20년 전에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어. 어디서 아들이 나왔지? 믿지 못하신다면 제 피를 뽑아 그 시험지와 DNA 대조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 시험지에는 아직 천희안의 DNA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듣고 나서 즉시 의료진을 불러 혈액을 채취했다. 곧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는 천희안의 친아들이었다. 경찰은 약간 놀라며 물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자신이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경찰은 내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사실은 한 명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우리 엄마는 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 교감에게 강제로 강에 밀쳐져 물에 휩쓸려갔다. 이 모든 것을 류 선생님이 목격했다. 5분 후
신문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류 선생님이 경찰에 의해 신문실로 들어왔다. 그는 주장했다. 자신이 20년 전 그 살인 사건의 목격자라고. 증인인 류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당시 저는 강가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쓴 교감이 천위안을 강으로 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인증. 물증이 모두 있으니 쓴 교감은 변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나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그럼 그는요? 그는 학교에서 귀신 행세를 하며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쓴 교감을 보며 살짝 웃었다. 누가 당신에게 그랬죠? 학교에서 귀신 행세를 한 사람이 저라고. 당신 말고 또 누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문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쓴 교감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다가 온 사람을 본 순간 눈이 점점 커지며 공포에 질렸다. 너?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왜냐하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엄마 천희안이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우리 엄마는 수능에 결시하고 강에 밀쳐진 후 한선한 가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그녀는 매일 수능을 봐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매일 같은 시험지를 풀었다. 20년이 흘러 나는 어렵게 성인이 되었고 우리 엄마도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계획을 시작했다. 불가능해. 학교 경비부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 같은 절름발이를 못 찾을 수가 있지? 그건 당신네 학교 경비원이 당시 강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이야. 지난 몇 년간 그는 나에게 잘해줬고 당연히 나를 도와주려 했지. 죽기 전에 나는 그저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기억하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들이 자살하려 하더군. 나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런 진실을 알게 된 후 생방송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순 교감은 곧 경찰에 연행되었고 나와 우리 엄마는 경찰의 훈계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어차피 귀신 행세는 범죄가 아니니까. 다만 이 정의는 20년이나 늦게 찾아왔을 뿐이다.